네, 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어디서 지금 보고 계십니까? 혹시 고향집에 아직 계신가요? 아니면 서울로 올라오시는 길이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지역으로 내려가시는 길이십니까? 명절에 반드시 필요한 기획입니다. 영호남 민심 투어 지금부터 해보려고 하는데요. 국회 행안위원장이신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님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의원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제가 섭외를 하면서 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영호남이다. 그래서 나주에 계시는 우리 신정훈 의원님하고 TPK, 저 두루섭렵, 대구시당 위원장 하면서 그렇죠. 이제 경북 지역 관리 맡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과 출시는 전두환과 고향이 같으세요. 경남 합천입니다. 합천이. 그래서 TPK를 묶어가지고 영남 지역 전체를 두루 아우르실 수 있는 그래서 두 분 모셨습니다. 지역에서 주로 어떤 얘기를 좀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나주 민심부터, 전남 민심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하는 바와 같이 그 대통령의 이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굉장한 그 긍정적인 어떤 평가 그리고 정치권이 좀 더 열심히 좀 도와줘라. 국회 좀 도와줘라. 네, 뭐 하는 거냐. 뭐 법안도 좀 빨리빨리 좀 통과시키고 뒷받침해야지 당내 이제 갈등이 좀 부각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시도 통합에 대한 기대가 조금 있습니다. 시도 통합이 한 40년 만에 이루어지는데 광주 전남이 하나 되어서 통합되는 것은 좋은데 우리한테는 어떤 도움이 되느냐 뭐 이런 거 진짜 우리 동네는 뭐가 달라지냐? 네네 그런 이야기들 많이 묻습니다. 의외로 이제 광주 전남 통합 그러면은 광주 특별시. 광주 전남 광주 특별시. 전남 광주 특별시. 줄여서 광주 특별시. 요렇게 되니까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도움이 있냐. 실제로 어떤 도움이 있는 겁니까? 그 지역의 소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그 광주 전남이 분리되는 과정은요. 86년도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마치 그냥 포상이 내려지듯이 광주 광역시를 자격도 안 되는데 광역시로 승격해 줬어요. 그러면서 시도가 분리됐고 그 이후에 주민들의 이 생활이 굉장히 불편해진 거죠. 만약에 이제 통합이 되면 우선 주민 입장에서 보면 광주 전남의 버스 노선들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 경계까지 가고 갈아타거나 환승하거나 이런 불편이 좀 없어질 거다. 자, 두 번째로는 학군제가 이제 하나로 통합되면 나주에 살았던 제가 중학교는 영산포 중학교를 나왔고 고등학교는 광주 인성고를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통합 이후에는 그 길이 꽉 막혀버렸습니다. 나주에 살면 광주에 있는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지금 거리에 있는데도. 이제는 만약에 통합이 되면 나주 중학교를 다니고 영산포 중학교를 다녀도 광주에 있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 뭐 이런 또 이게 기회가 넓어진 거죠. 세 번째로 광주에 있는 시민 입장에서는 전남 지역에 있는 파크 골프장에 가시는 것이 아주 로망이에요. 그래요? 광주는 땅이 없잖아요. 파크 골프장이 없어요. 근데 이용할 수 있게 되는구나. 담양이나 화순이나 이 그냥 천변에 어마어마한 이 파크 골프장이 있는데 광주 시민의 이름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또 이 신분상 차별이 또 아주 그냥 남의 동네 사람들 왔다 뭐 이런 건가요? 우선 그래서 행정통합이 갖는 여러 가지 이점도 이점이지만 주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좋아질 거다. 교육, 문화, 의료, 복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주민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또 향상될 거다. 그렇군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못 듣던 얘기를 확실히 지역에 다녀오시고 하니까 동네 얘기를 이렇게 듣게 되네요. 파크 골프장이 요새 그렇게 유행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자, 우리 그 대구는 좀 민심이 어떤가요? 대구 뭐 동대구역 앞에서 이제 귀성 인사도 하고 뭐 당원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시민들 말씀도 좀 들어봤는데 대구에서도 이제 그 뭐 호남 보다는 낮지만은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님의 그 지지율이 그 전보다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는 걸 좀 느낄 수 있습니다. 대구가 10% 포인트가 이재명 대통령 긍정 평가가 더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진솔한 진심이 좀 전달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진심이, 정말 예. 열심히 일하고 예, 있구나. 예. 그런 부분들이 예. 보수적인 대구 경북 시민들에게도 예. 좀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 좀 느껴졌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국힘 우세 지역이다 보니까 네네. 좀 그 집안 내부 사정이 상당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에 대한 좀 약간 좀 환멸, 좀 실망 이런 분위기도 많이 좀 감지를 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대구 경제가 지역 내 총생산이 예. 32년째 전국 꼴찌입니다. 32년이요? 예. 연속. GRDP가. 예, GRDP가 32년째 연속 꼴찌입니다. 그러기도 쉽지 네.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구의 가장 번화가라는 그 동성로 예, 상가가 예. 일찍 그 불이 꺼지고 텅 빈 상가들이 되게 많고요. 뭔가 대구 좀 정치가 침체 지역 경제가 정말 예. 침체되어 있는 것이 어허. 피부로 느껴지고 예. 시민도 뭔가 좀 약간 자주 섞인 좀 음. 그런 하소연을 하는 걸 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도 제가 이제 취재를 저도 이제 명절 사이에 해보니까 그래도 TK는 뭐 보수의 성지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도 민주당은 안 찍는다. 네, 막판에 우리가 한번 좀 뭐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한번 살려주십시오. 뭐 대구가 무너지면은 뭐 대한민국 보수가 무너집니다. 보수의 심장을 지켜 막 이러면 또 다 또 찍어준다는 거예요. 인질로 잡혀가지고 오히려 실속은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네. 계속 쇠락하고 있는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정말 바뀌어야 됩니다. 예. 대구가 바뀌어야 된다. 예. 예. 원래는 또 그 보수의 성지가 아니거든요. 대구가? 57년인가 8년에 3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구 출신이 아닌 그 강화도 출신인 조봉암 후보가 네. 72%를 득표했습니다. 오히려 이승만 후보는 20몇 %밖에 안 되고 네. 원래는 진보의 성지였죠. 저 대구가. 예. 근데 이제 박정희 정권 들어서고 예. 좀 지역 감정이 생기고 이제 예. 또 인혁당 재건이 사건 예. 이런 걸로 많은 분들이 좀 희생을 당하다 보니까 짓눌려 있는 그런 시간이 오래됐고 또 아까 그 32년째 지역 내 총선상 꼴찌가 그 특정 계열의 정당 과거에 이제 국힘이나 그 전신의 그 정당이 네. 이제 다수를 차지한 거의 딱 그 시기와 거의 일치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다 잡은 고기고 별도로 뭐 신경을 안 써도 어차피 찍어주니까 네. 지역에 대해서는 별로 뭐 관심을 두지도 않는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지역 경제가 쇠락할 수밖에 없지 예.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구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잘해. 그런데 민주당은 못 찍겠어. 뭔가 오래된 약간 예, 이제 그런 게 좀 있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반대요. 김대중 선생님 이후에 반대죠. 네. 예, 지금. 저 놀라운 사실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예. 그 GRDP가 전국에서 두 번째 꼴찌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예요? 놀랍게도 광주예요. 대구 다음에 광주입니다. 예. 저는 이게 이제 대구 우연일지 광주. 모르지만 예. 경북과 또 전남이 아주 중요한 또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예. 전남이 그 소멸지수에서 전국 최고예요. 소멸 지수가. 네, 두 번째 꼴찌가 두 번째 최고가 어딘지 압니까? 대구예요, 설마? 경북입니다. 야, 이게 그러니까 네. 일당일색 다양성을 상실한 정치가 한 지역을 발전시키는가 네. 그렇지 않으면 정체나 퇴보시키는가 아닌가 하는 예.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일단은 지표는 그래요. 네. 제가 그의 직접적인 원인이 정치에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예. 현지인으로서 저는 상당한 예. 연관관계가 있다. 아, 그렇군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지방주도 성장론, 또 다른 하나는 모두의 창업. AI 시대에 이제 블루칼라, 화이트칼라도 없어지고 노노 갈등 같은 거는 없다. 일단은 기계하고 인간, 휴먼과 기계와의 갈등이 된다. 이제 그 아트라스인가요? 이제 현대자동차에 네. 이제 기계가 들어오는 거, 휴먼 로봇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노조가 반대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긴 한데 그 흐름을 역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살 거냐? 특히 이 지방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5극 3특 체제를 만든다는 거고 앞서 이제 박주민 의원님 오셨다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이 아니다. 이제 정치의 중심은 이제 세종으로 가게 되고 충청의 이 중원이 중심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은 어떻게 뭘로 먹고 살 건지 고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갔는데 실제로 이 지방주도 성장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좀 살만한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게 그 TK와 예 전남 광주 광주가 되겠네요. 네네. 예. 지금 사실은 이 수도권 일극이 너무 이 심해져 가지고 네. 지역은 이제 소멸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네. 5년 10년 후에 없어질 시군이 생겨날 거다. 이런 상황이고요. 뭐 경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GRDP 수준이라든가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래서 이번에 이 시도 통합은 대통령님이 사실 문제 제기한 거나 마찬가지죠. 네. 그런데 우리 스스로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네. 이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그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시도 통합이라는 것이 새로운 어떤 활력을 갖게 해야 된다. 이런 하나고 그렇군요. 두 번째로는 수도권과 경쟁하려면 생활권과 경제권의 수준이 또 규모가 예. 이 일극 체제에 또 경쟁할 수 있는 규모는 돼야지 않겠는가. 네네네. 물론 통합해도 예. 수도권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네네. 그렇지만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을 지원하고 예. 또 권한을 연방제 수준으로 이렇게 막 이제 지방에다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방제 수준. 예. 권한과 재정을 활용해서 네. 지방 주도의 성장을 한번 해보자. 예. 이게 이제 국가 전략이면서 우리 지방의 전략이다. 이런 그렇군요. 생각을 가지고 예. 저는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보니까 네네. 부동산, 네네. 주식 제일 얘기를 많이 했다. 의원님 친구분들도 그 얘기를 좀 하십니까? 돈 좀 버셨습니까? 제 주위에는 뭐 주식 하는 분은 별로 없어서 없어요? 예, 저도 뭐 지금은 하고 있지 않아서 예. 네네. 근데 금방 행정통합 예. 이제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해주셨는데요. 네. 수도권 일극체제 완화를 위한 어떤 국가 생존 전략의 일환으로서 이제 5국 3특 네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 방향성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이제 행정통합특별법 관련해서는 좀 우려되는 지점이 방향성은 맞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네. 대구와 광주가 이제 GRDP 전국의 꼴찌고 꼴찌 다음이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이제 그 일당 독점으로 있다 보니까 이제 좀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는 네네. 지방 정치의 좀 그 현재로 인해서 견제가 좀 상실되고 실종되고 네. 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런데 행정통합 특별법이 되면은 더 큰 그 이 저 특별 네. 자치도가 생기는 예, 것이고 예. 또 지자체장의 권한이 훨씬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지방의회 예. 그 구조에도 같이 이제 개혁이 병행되지 않으면 네. 어떤 전문가분들은 그런 부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자칫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재앙이 될 수 예, 있다. 훨씬 더 많은 권한과 훨씬 더 많은 재정을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지는데 네. 견제가 적절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게 같이 구비돼야 된다. 안 하면은 참 위험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견제와 균형. 예, 이런 게 그렇습니다. 필요하다. 그래서 뭐 행안위 위원장님이시고 예, 하니까 예. 정치 개혁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지방의 비례대표 이제 그 비율을 좀 높이고 뭐 이게 기초의회 3, 5인 선거구로 확대한다든지 예. 좀 그런 정치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예. 좀 그런 좀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네. 그 네, 점을 한번 또 위원장님께 또 행안위 위원장님이시니까 바로 한번 좀 민원.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세요? 아마 민원에 대해서 바로 위원장님께서 화답을. 우선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역대 유사일에 없는 슈퍼 지방 권력이 예, 만들어지거든요. 예, 예. 주정부 수준의 이 자치정부가 만들어지는데 예. 이 큰 슈퍼 단체장을 예. 통합시장을 견제할 수 있는 예. 우리 의회가. 이 민주적 통제 장치는 네. 있는 거냐? 네. 현재의 약체화되어 있는 거수기 의회가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예, 것이 예. 이번 통합의 중요한 네. 과정인데 예. 사실 빠져 있습니다. 예. 사실 행안위 논의 과정에서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가 논의 제기해가지고 예. 새로운 제가 아. 그 긴급 쪽지 법안을 하나 냈었습니다. 아, 그 예. 핵심이 예. 지방 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키워내는 예, 거. 예. 네, 네. 그래서 이를테면 정무직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하고 네, 네, 또 네. 감사위원회에 대한 지방의회 추천권을 2명이나 주고 오. 그리고 지방의회의 유상을 더 강화하는 거 예. 이런 것이 이번에
이 특별법이 좀 들어 있습니다. 예, 야, 예. 남들은 쪽지 예산을 내는데 의원님은 쪽지 입법을 하시는 네.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 이 또 다른 중앙 정부가 만들어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통합 특별시에 내려지는 이 권한과 재정을 예. 어떻게 하면 예. 이 기초 시군구 자치단체에다가 이양할 수 있겠는가? 그 원칙을 다시 또 제가 쪽지 네. 법안으로 원칙을 제시해가지고 예, 예. 시군구의 그 권한을 이양하는 문제.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반쪽 자치를 하고 있는 자치구. 예. 그러니까 이 광주 시내에 있는 5개 자치구가 있는데 예, 예. 이 자치구가 직접적으로 그 교부세를 지금은 그 교부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교부할 수 있는 방안을 어허.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예. 그런 부대 조건까지 그렇군요. 담았습니다. 예. 다만 아까 정치 개혁의 문제는 네. 사실 저희들의 소관이 아니라 정개특위의 정개특위. 문제여서 아, 예, 예. 저희들이 대원칙을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네, 네. 정개특위에서. 예, 차기근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아, 예, 예. 예. 아니 또 여당 집권 여당 생활이 위원장님이시니까 여기는 좀 더 집권 많이 좀 신경 써주시면 아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예, 예. 사실은 지난번에 통합 논의가 될 때 네. 사실은 잠깐 좀 서운했어요. 예. 조국 대표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광주 전남에서 이 조국당은 네, 네, 네. 우리에게 매기 효과가 있는 거다. 네, 네. 네. 그야말로 이 일당일색의 정치에 좀 예, 더 예. 긴장감을 주기 때문에 예, 예. 이번 지방선거 좀 잘 치러봤으면 좋겠다. 예, 예. 이렇게 격려했는데 이게 예, 예. 통합 논의가 돼서 아, 예. 제가 약간 당황은 했습니다만은 아, 예, 예. 어쨌든 간에 네. 내란 청사는 네, 네, 협력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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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또 이렇게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자기의 좀 장점을 네, 가지고 네. 경쟁하고 네,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시너지 효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적으로 그렇군요. 공감합니다. 예. 네. 그리고 저희가 행정 통합 얘기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이것이 이제 부동산 문제에 관련해서도 예, 예. 이제 정부에서 네. 강력한 수요 억제 또 공급 대책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네, 이제 네. 또 세제 관련돼서도 예. 대통령께서도 이제 강력한 의지 이렇게 좀 내고 계시는데 근본적으로 저는 또 공급 대책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효과가 최소 나올 4-5년. 때까지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수요 분산 이 5급 3특도 사실은 수요 분산의 일환이라고 보는데요. 네. 또 다른 수요 분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저는 사법기관의 분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니까 사법기관.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는 예. 변론주의가 아니에요. 특히 대법원 같은 경우에 네. 그래서 변호사를 하면서 대법원이 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 근데 빼고는. 왜 대법원은 왜 꼭 서초동에 있어야 있어야만 있을 합니까? 없습니다. 2004년도 예. 신행정수도법에 예. 대해서 대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할 때도 예. 이 사법권의 사법기관의 소재지는 네. 수도의 요소가 아니다. 따라서 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는 취지로 이렇게 판결을 이미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22대 국회에서도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안이 8개나 발의돼 있고요. 저 같은 경우 대구로 이제 또 이전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대법원을 대구로 예, 예. 옮깁시다. 예, 그리고 광주와 네. 전주로 또 헌법재판소를 이전하는 네. 법안이 오. 네, 네. 이게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내려가. 예, 대구에 그래서 이게 독일을 안 보시면은 예. 독일의 행정수도가 베를린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독일의 대법원격인 연방 일반 법원은 674km 떨어져 있어요. 헌법재판소격인 여기도 674km 터르스루에라는 곳에 있습니다. 예. 그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 대법원들이 예. 수도의 행정수 있지가 않아요.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베를린에는 없네요. 없습니다. 예, 최고법원이. 그래서 최고법원을 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예. 지방으로 분산 이전을 하고 아하. 그 요지에 예. 그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거죠. 청년과 무주택자를 위한. 만약 서초동의 강남의 서초동의 그 부지에 예. 대법원에 가면은 대검찰청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 어차피 검찰청 폐지되지 않습니까? 예. 그 서초동 법조타운 부지를 예. 역세권의 그 부지를 예. 청년과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하게 되면은 예. 강남권의 이 집값 이 집값을 좀 예. 이렇게 하향 안정하는데도 상당 의미가 있고 상징성이 있다. 의원님께서 설레어가지고 말이 안 나오네. 큰일 났네. 57분인데 벌써 아유, 이제 얘기할 시간이 제가 보기에는 1시간씩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오셔가지고 너무 재밌네요. 네. 너무 재밌고 너무 의미 있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이제 한 100여일 남았죠, 의원님. 네네네. 지방선거까지 네네. 한 석 달 정도 남은 건데. 네. 앞서 이제 의원님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란 청사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정치에 있어서는 서로 경쟁을 하고 네.
그리고 그 교섭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 뭡니까 저기 박정희 때 이전으로 돌아가서 네네. 뭐 한 15석 정도로 완화를 좀 하면 좀 새로운 또 경쟁력을 예, 갖춘 박정희 이전에 이제 열석이었습니다. 열석이었으니까 열석이면은 이제 조국혁신당 자체로 되는 거고 안 15석 하려면 좀 합쳐야 되고 뭐 이제 이런 건데 뭐, 그렇게 해서 좀 정치 개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저는 정개특위는 적극적으로 아니시지만 행안위 입장에서도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지방 정치의 다양화를 위해서 뭐 네. 지역 정당이라든가 예. 로컬 파티까지도 예. 우리가 품어 안아야 되고 정치 다양성을 만드는 것은 네. 우리 국가 경쟁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우리 당론이 아니라 개인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네. 그런 어떤 교섭단체 숫자들을 좀 더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아이고, 네. 네네. 좋습니다. 네, 최근에 그리고 그 영호남 시민단체 합동 토론회와 그 집회를 국회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요? 그때 대구의 시민단체 한 분이 하신 말씀이 예. 너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어떤 얘기예요? 대구에서 예. 저 같은 시민은 시민이 아니다. 예? 왜냐하면 자기를 대표하는 의원이 지방 의원이 없다. 대구에는 너무 가슴 아프네요. 33명 중에 32명이 국힘, 한 명이 비례로서 이제 예. 민주당. 예. 이런 구조에서 자기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그게 구조가 안 된다는 안 거죠. 된다. 자기는 대구에서 저 같은 사람이 시민이 아니더라고 절규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슬픕니다. 네네. 예, 이제 이런 것은 사라져야 될 것 같다. 물론 이제 어느 특정 정당의 세가 좀 강하다 또 약하다 이럴 수는 있지만 아예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네. 민의의 전당인데 우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하나가 없다. 지방의원 하나가 없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네.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58분이지만 저희가 부동산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효자가 울고 있어가지고 장동혁 대표가 예, 예. 그 연휴 사이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 SNS 설전을 벌이면서 95 대신 네. 노모가 살고 있는 허름한 주택을 올렸어요. 네. 근데 비판이 많더라고요. 네, 네. 95에 노모를 저런 허름한 집에 모시면 어떡하냐. 네, 네. 빨리 댁으로 모시고 가라. 뭐부터 시작을 해서 막 이제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뭔가 대통령께서 결심을 하셨고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국회 역할도 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느 분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아마 22대 국회, 21대 국회에 이어서 22대 국회에서도 부동산 백지 신탁 제도라는 것을 공직자 윤리법에 반영해서 네. 좀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네, 네. 예. 대통령 말씀은 그 여러 주택이 문제가 아니라 실수요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네. 여러 주택을 가질 수도 있는데 진짜 실제로 필요한 거냐 아니면 투기성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성이라든가 재테크 차원에서 부동산을 보유한 거냐 네.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이 공직자나 우리 사회에서 자기가 과다한 다주택자들에 대한 그 좀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는 거고 네. 새로운 사회 규범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부동산이 그 굉장히 공급이 무지개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수요를 조절하는 것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부동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어떤 윤리 규정이 다시 확립돼야 된다. 네. 뭐 이런 것에 동의합니다. 지금 6채잖아요. 장동혁 네. 대표가. 네. 근데 안 팔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역공을 하는 것이 다주택자들을 악마화하고 있다. 근데 오늘 아침 보니까 노컷뉴스, CBS 노컷뉴스에서 집 한 채, 착한 집 한 채 국회의원 명단을 오늘 발표를 했어요. 근데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많네요. 네. 예.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께서는 이 부동산 문제? 예.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연일 많은 메시지를 내고 계시는데요.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반드시 또 성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이제 노무현 문재인 네. 민주 진영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것이 정권을 뺏기게 되는 좀 원인으로도 작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주저주저하는 면도 좀 있습니다. 네. 근데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세제 강화는 임기 중후반에 나왔습니다. 중후반에 나왔기 때문에 이 관련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버티면 되겠지, 네. 오래 가지 못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심리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임기 초반이거든요. 임기 초반에
부동산 세전에 여러 가지 어떤 부분 관련해 가지고 중장기적 로드맵을 제시를 하고 일관성이 견지를 한다 그러면 네. 저는 이제 이번에는 진짜 부동산 정책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정말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계신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지금 보니까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다른 거 다 떠나서 주거복지 차원에서 국회의원들도 실천적 대안을 좀 마련하는 게 좋겠다. 신정원님은 집이 어디 있으십니까? 몇 채 갖고 계세요? 아마 그 보도에 나와 있지만 아마 300명 중에서 유일하게 그 집이 없어요? 네, 집이 없는 국회의원. 집 없는 국회의원. 네, 네. 네, 집 없는 서름을 제일 잘하시는. 네, 부모님이 상속하신 네. 큰형님에게 상속하신 네. 농가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 네. 농가주택이요. 네, 네, 네. 제가 알기로 의원님께서 배농사도 지금 네. 농민운동 네, 네. 출신이시고 그래서 네. 배농사도 짓고 계시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집이 없는 차기 의원님은 집이 몇 채십니까? 저도 저 무주택입니다. 아유 취재편이 왜 이렇게 다 무주택자들만 출연을 공교롭게 아니 국회의원인데 집이 그래도 있으셔야지 어떻게 어떻게 그래서 저기 변호사고 하신데 주택 정책 관련하는 전문가들과 재작년에 예. 간담회를 했는데 네. 이제 제가 이제 주택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예. 정말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랑 처지가 같아. 믿습니다. 진정성에 대해서 진정성에 대해서. 앞으로 믿겠다고. 저랑 같은 저 동기관이네요. 네, 네. 예. 너무 두 분 오늘 저희가 환상의 짝꿍을 모신 것 같습니다. 자주 오셔야 될것 원래 같습니다. 모르셨죠? 네, 잘 몰랐습니다. 네, 저는 네. 그 대체로 국회의원들이 부유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인 줄 알았더니 또 어떻게 공교롭게도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지금 보면 그 의원님께서도 광주 전남 통합특별시장 출마 선언 하셨잖아요. 네, 네. 그 지금 뭐 대법원 이전 말씀하셨는데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주실 말씀 있으신지 그리고 굉장히 많은 도전자들이 있는 가운데 왜 신정훈인지 간략하게 말씀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4분이어서요. 네, 우선은 제가 1차 공공기관을 나주로 유치했던 그 나주시장의 경험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때는 173개를 전국에 이렇게 골고루 내렸는데요. 네. 이번에 특별법의 이 법적 조문을 보면 통합시에는 그 우선 배정한다. 또 이 낙후도에 근거해서 더 많이 배정한다 이런 원칙들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통합 과정에 참여한 그 광주 전남 대구 경북 이런 정도에는 아까 우리 차기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대법원뿐만 아니라 광주에는 헌법재판소 그리고 또 이 광주 전남의 산업 특성에 맞는 그런 기관들을 다른 지역보다 우선해서 더 많은 양을 배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광주 전남에도 이 중심권에 있는 광주 대도시권이 아니라 소위 말해 서부권과 동부권의 특성에 맞는 기관이 배치되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여수권 같은 경우는 그 환경공단 그리고 또 수협 중앙회 네. 뭐 이와 같은 지역 특성에 맞는 기관이 배치되는 것이 맞고요. 네. 또 무안과 무안공항이 있는 것은 한국공항공사나 마사와 같은 그런 지역 특성에 맞는 기관들이 좀 배치돼서 네. 예. 지역 내에서도 균형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하.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렇군요. 이런 예.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다종다기한 이제 선거 기획들을 하게 될 텐데요.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두 분 네. 또 모셔서 저희가 또 다양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하나 한 말씀 끝내려고 그랬더니 또 출마. 네, 출마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넉넉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주 전남이 하나로 통합되는 통합시는 행정 통합이 그냥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정말 성공적으로 되려면 이런 통합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라고 하는 네. 큰 과제를 실행해 본 당사자다 네, 이런 네. 것이 있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의 방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는 네. 그런 어떤 정치인이기 때문에 예. 뭐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든가 예. 아리백 산단에 기반한 그런 반도체 산업 예. 이런 것들을 지역에 예. 가장 잘 만들어서 네. 광주 전남의 통합의 시너지를 예. 가장 더 키울 수 있는 예. 그런 적임자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출마자들 한번
쭉 다 모셔서 통합 토론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보다는 한 장면만 좀. 네, 국회의원 차경훈을 여러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활력 강하시네요. 계속 계속 생활력 의원님 계속 들고 계셔야 돼요. 아직 못 모았어. 아이고 이제 연주가 많이 어렵습니다 진짜. 많이 힘들어요. 예. 이 본토 발음, 저도 박수. 저도 박수. 네. 네, 본토 발음 대구가 많이 어렵습니다. 네, 힘들어 예. 많이 도와주이소. 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